자, 그럼 지금부터는 2.10 부력 및 부채의 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 수중에 잠겨있는 물체를 떠받치는 힘으로 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정, 스테빌리티, 안정은 물체가 수평으로 기울어진 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물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력 및 2.10 부력 및 부채의 안정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부력과 그리고 부채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부력과 부채의 안정,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0.1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 2.10.1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부력 및 부채의 안정. 자, 여기 보시면 뭐 부표라든가 그리고 관측 장비, 그리고 잠수기, 선박, 잠수함 등이 나타내어져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토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력 같은 경우에도 수중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목 구조물을 생각했을 때 그 토목 구조물들이 부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생각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지표면이라고 했을 때 땅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자, 땅 속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선가부터는 아마 지하수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지하수. 자, 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걸 우리가 지하수면, 자, 그라운드 워터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하수면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물론 땅 속에 물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수문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땅 속에 뭐 이러한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지하수면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 아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지표면 아래는 다 흙 또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토질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자, 우리가 흙을 예를 들어서 어떤 흙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아마 내부에 이런 입자,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입자들이 완벽하게 이 공간 100%를 다 채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 입자들이 채우지 못한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극 또는 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물이 채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지하수면 아래를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대수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대수층, 지하수면 아래를 우리가 대수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큐퍼가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면조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땅속 깊이 기초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 또는 아니면 뭐 대형 건물들 지으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하를 깊게 파내려 갑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전에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어떤 토목 과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구조물들이 지하수면 아래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 지하수면 아래에 있는 이러한 토목 구조물들은 전부 다 부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력. 바이언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이러한 구조물이 부력을 받는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땅 속에서도 부력의 영향은 이러한 구조물에 다 미치게 된다. 사실 여기만 이렇게 부력의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이 지하 구조물만 부력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이 기초 위에는 다른 구조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기초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조물들도 이 지상에 분명히 다른 구조물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구조물들이 다 부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상태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채의 안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부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물에 이렇게 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부채, 플로팅 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 자, 이런 어떤 임의의 형태의 부채가 물에 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평면이 아니고 어떤 입체의 임의의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도 부채고요. 얘도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로 가면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배가 물에 이렇게 떠 있을 경우,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물론 부채가 되겠죠. 얘는 부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이 물체의 중심. 자, 그래서 통상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물체의 중심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 무게 중심 G가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물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중심, 그러니까 부력의 중심은 물속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속 부분에 해당하는 부력의 중심, 자, 이걸 우리가 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심. 자, 그래서 C는 부심. 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굳이 우리가 자연물체도를 그린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자, 부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힘을 받을 것이고요. 수평 방향으로. 자, 여기서도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힘을 받게 될 건데,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F1과 F2는 같은 크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는 불안정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된 상태가 될 텐데, 근데 아마 이 B와 W,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물 속에 이러한 구체가 임의 형태의 부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을 끄면 부력, 자, 여기에는 이 둘레에 무수히 많은 스몰 p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스몰 p들을 우리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불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방향과 수평 방향이죠. 자, F1과 F2 같은 경우에는 F1은 F2. 자,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연직 방향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의 수심 H1과 여기에서의 수심 H2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P를 우리가 감마 H라고 했을 때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압력의 강도의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1 얘를 또 H2라고 한다면 H1과 H2는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F1과 F2는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연직 방향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수압을 받는 면을 바닥으로 하는 연직 수주에 해당하는 부분, 이만큼이 되겠죠. 자, 얘는 뭐다? 얘를 우리가 P1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수압을 받는 면을 저면으로 하는 연직 수주의 무게,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힘은 P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P1-P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자, 이 부피 이야기죠. 물론 앞에 감마가 붙어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 결국 어떻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감마 V. 자, 이때 이 V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의 P1에서 P2를 뺐을 때 이 힘의 정체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직 상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P1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따로 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항상 연직 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감마 V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부력의 정체입니다. 이 V가 중요한 것은 물에 잠긴 부분의 최적이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력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A4 용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이면지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제가 한번 쓰고 나온 이면지들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수면에 의해서 부채가 잔류어진 가상 단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단면. 자, 이 단면을 우리가 부양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부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양면에서부터 부채의 바닥까지의 거리.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뭐 하는 이야기, 또 이름도 들어보셨을 텐데, 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흘수.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교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보면 2.10.1에 보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 자, 제가 이 바로 앞에 컴퓨터 화면에 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보면, 자,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구 등의 구적법, 질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저서에는 구와 원기둥에 대하여, 뭐 평면의 평행에 대하여,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였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게 왜 언급이 되어지느냐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유레카, 그죠? 뜻이 뭡니까? 발견했다, 알았다라는 뜻인데,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사실이 뭐냐면 이 부력의 원리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역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아르키메데스가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에, 그죠? 고대 그리스 시절에 그 이야기를 뭐 조금 하면, 시라큐스라는 제국이 있었죠. 그쪽에서 이제 왕이 히어로 1세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왕관이 정말 순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이 물이 담겨 있는 목욕통에 자기 몸을 담그면서 이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게 유레카였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력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력의 원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앞서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라고 하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는, 자,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디인가 있는 이 G, 그리고 물 속에서의 부력의 중심, 그죠? 자,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얘는 부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B와 부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걸 겁니다. 자, 떠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의 무게가 부력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 속에서의 무게는 원래 무게보다 부력만큼 가볍다. 자, 여기서 W 다시는 수중
무게에서의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W는 뭐? 원래 무게. 다시 말하면 공기 중 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 속에서의 무게는 원래 무게에서 부력만큼 가벼워진다. 왜 그렇습니까? 부력은 연직 상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물에 떠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근데 물에 가라앉아 있다 라고 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교재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수중의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력의 정태는 물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다. 근데 방향은 어디다? 연직 상향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를, 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했죠? 자, 부력의 정체는 뭐다? 물 속에서, 물에 잠긴 부분의 최적, 물 속에서, 이 부체가 물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얘는 물이니까 물의 무게이다. 방향은 연직 상향이다. 자, 이게 부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14. 자, 예제 2.14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표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물에 띄워놓은 장비인데 얘가 물에 떠내려가 버리면 파도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해놓습니까? 케이블로 바닥과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부표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예제 2.14 그림과 같이 직경 1m, 무게 500kg인 부표를 케이블로 고정시켜 수표면에 떠 있도록 설치하였다. 만일 수심이 증가하여 부표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이 부표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 속에 부표가 있고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자유물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원래 무게, 그죠? 원래 무게 500kg. 근데 분명히 부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디에선가 이 부심, 부력의 중심에서 부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부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력 B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V.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V, 최적 V는 뭐다? 수중에서 물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포가 평면이 아닌 이 공 형태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문제라면 이 예제와 같이 이렇게는 안 되고 얘가 분명히 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줄 겁니다. 자, 직경이 1m라고 했습니다. 이 구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감마 바닷물이죠. 해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해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닷물인데 바닷물의 단위 중량은 우리가 보통 얼마나 그랬습니까? 감마 시워터 같은 경우에는 1025kg/m3 정도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따로 특별히
해수의 단위 중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의 단위 중량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정 값을 지정을 해줬다면 그 값을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1000kg/m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최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의 최적을 구하는 식 한번 다뤄봤었죠. 어떻게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라는 구의 최적을 구하는 식이 있고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직경이 1m라고 했으니까 r은 0.5의 3승. 자,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0.5의 3승 나누기 3. 자, 523.5987이니까 523.6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3.60 kg인데, 자, 얘는 방향이 어떻다고요?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심이 증가하여 부표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 자, 연직 상향으로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부력이, 그 다음에 얘는 자체 무게가 500kg이었습니다. 그죠? 500kg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23.60 마이너스 500은 23.60kg이 되고요. 방향은, 자, 그래서 이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은 23.60kg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 2.14 풀어보시고요. 2.15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물체의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2kg이고 수중에서의 무게가 0.5kg일 때 이 물체의 부피와 비중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2kg이고 수중에서의 무게가 0.5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식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 속에서의 무게는 어떻다? 원래 무게에서 부력만큼 가벼워진다라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중에서의 무게가 0.5는 원래 무게,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2kg이라고 했으니까 B. 그래서 우리가 B는 1.5kg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직 상향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력은 어떻습니까? 부력 B는 감마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부력의 크기를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1.5kg은 1000kg/m 3승 곱하기 최적 V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는 어떻게 됩니까? 최적은 1.5 나누기 1000 0.0015 m 3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부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부피에서 물의 무게는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의 무게를 알 수가 있냐고요? 자, 부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이고 방향은 연직 상향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같은 부피끼리 무게나 질량을 비교하면 우리가 비중을 구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피에서 2kg, 또 물의 무게,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1.5kg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S는 어떻게 2kg 1.5kg 라는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2 나누기 1.5는 1.33, 비중은 1.33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피와 비중을 구해 봤습니다.